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대전시 어느 조용한 주택가. 오후 2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은 평온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민정은 작은 가방을 들고 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8세의 그녀는 키가 중간 정도이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간병사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댁이 맞나요? 대문 앞 표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간병센터 팀장님이 어제 미리 귀띔해 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정 씨, 이번 어르신은 정말 까다로우셔요. 벌써 3명의 간병사가 그만뒀거든요. 성격이 너무 괴팍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라 누군가는 꼭 돌봐드려야 해요. 이웃들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이민정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할머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완전히 혼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학교도 아르바이트로 겨우 졸업했고 간병사 일을 시작한 것도 할머니를 돌보면서 느꼈던 보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그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까다로운 어르신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초인종을 누르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이번에는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구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76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날카로운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왔구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간병사 필요 없다고 했잖아. 왜 자꾸 사람을 보내는 거야? 최영수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민정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을 돌봐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며칠만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른 간병사들과는 다를 거예요. 아이고, 젊은 것이 참.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다들 그런 말 하더라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굴다가 결국 며칠 못 가서 도망가면서 최영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민정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누군가를 닮았는데 28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그럼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어차피 센터에서 또 보낼 테니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정말 까다로워. 밥도 가려서 먹고 잠도 예민하고 성격도 고약해.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최영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웃음소리가 없었던 집 같았습니다. 거실은 상당히 넓었고 한쪽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뇌과학, 심장학, 소화기학 등 전문 의학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의사셨나 봐요.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이민정이 책장을 보며 감탄하며 말하자 최영수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랬었지. 대전시립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어.
그때는 참 바빴지. 환자들도 많았고 밤낮 없이 일했어. 그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전시립병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전시립병원이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에요. 이민정이 무심코 한 말에 최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시립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네, 1996년에요. 어르신도 그때 계셨나요? 1996년. 최영수는 그 해를 되뇌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996년은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해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발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털이 새하얀 중간 크기의 진돗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던 개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민정을 보자마자 신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가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최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개를 바라봤습니다. 복이라고 불리는 개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이민정에게 다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 복이야? 너 정말 예쁘구나. 이민정이 손을 내밀자 복이는 자연스럽게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복이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온 간병사들은 모두 경계했거든. 심지어 짖기까지 했는데 최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외라는 감정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보기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3년 정도 됐나? 대전시립병원 근처에서 주워왔거든. 어미를 잃은 새끼였어. 그때 너무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최영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보기가 이민정에게 친근하게 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립병원 근처에서요? 제가 태어난 그 병원 말이에요? 그래, 바로 그 병원이야. 이민정의 질문에 최영수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원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항상 문 앞에서 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실망하곤 했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르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기는 이민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보기가 정말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면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나? 글쎄,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최영수는 보기의 행동을 보며 점점 더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오늘부터 제가. 아니야, 아직 결정한 게 아니야. 하루 이틀 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해. 나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최영수는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정이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보며 정리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반응이 그를 점점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밥은 드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밥을 제때 먹겠나? 대충 때우지 뭐. 입맛도 없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 드릴까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민정의 제안에 최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가 이민정을 좋아하는 모습이 그를 점점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죽이라도 끓여줘. 입맛이 없어서 아무거나 못 먹겠어. 기름진 것도 싫고
짠 것도 별로고. 알겠어요. 소화가 잘 되는 닭죽을 끓여드릴게요. 이민정이 부엌으로 향하자 보기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이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보가, 너 정말 이상하다. 왜 저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최영수는 보기에게 물었지만 보기는 이민정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이민정은 정성스럽게 닭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삶아서 살을 발라내고 쌀과 함께 천천히 끓여가며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보기는 계속 그녀 곁에 있으면서 마치 가족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30분 후 맛있는 닭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민정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최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드셔보세요. 최영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나쁘지 않네. 다른 간병사들은 요리를 못했는데. 다행이에요. 내일은 미역국을 끓여드릴게요. 그때 최영수는 이민정의 말투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28년 전 김영희도 비슷한 말투를 썼었는데, 이민정 씨, 혹시 어디서 태어났다고 했지?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시립병원에서요. 시립병원에서? 최영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28년 전 그가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네, 1996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그 순간 최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96년 3월 15일. 그날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딸이 태어난 날. 1996년 3월 15일이라고? 네, 왜 그러세요? 혹시 그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야. 그냥 내 생일과 비슷해서. 최영수는 서둘러 말을 바꿨지만 그의 마음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많은 우연이야.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키우셨다고?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박순자. 최영수는 그 이름을 되뇌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전 김영희가 아이를 맡길 때 언급했던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박순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보기가 이민정의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하찼습니다. 이민정은 웃으며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너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 순간 이민정의 웃는 모습이 28년 전 사랑했던 김영희와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도 웃는 방식도 심지어 목소리까지. 보가, 너는 정말 신기한 개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 이민정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보기는 더욱 애교를 부렸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이민정의 손등을 계속 하찼습니다. 정말 이상해. 보기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한 적이 없는데. 최영수는 보기의 행동을 보며 점점 더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약 같은 것 드시는 게 있나요? 이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혈압약하고 당뇨약 조금.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런데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 생각이세요?
젊었을 때 일이야. 병원에서 일할 때 일들.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의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의학책도 있으시고. 좋은 의사였나? 글쎄, 환자는 많이 살렸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살리지 못했어. 최영수의 말에 이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셨나요? 가족. 그래, 가족이었지. 아니,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어. 최영수는 멀리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지. 28년 전에 돌아가셨어. 28년 전이요? 이민정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그래, 1996년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해였지. 최영수는 이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리고 아이도. 아이도요? 응, 아이도 잃었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버렸지. 내 손으로. 최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정은 그의 아픈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너무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최영수는 이민정의 따뜻한 말에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어왔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보가, 그게 뭐야? 최영수가 당황하며 보기에게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보기는 이민정 앞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이 사진. 이민정이 사진을 들여다보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그냥 옛날 친구야. 최영수는 서둘러 사진을 가져갔지만 이민정은 그 여성이 자신과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세요? 왜 그런 걸 묻나? 어르신 표정이 뭔가 특별한 분 같아서요. 최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미안하지. 왜 미안하세요?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거든.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과거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분명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최선을. 그랬을까? 이민정의 위로에 최영수는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왜 이렇게 김영희를 닮았을까? 이민정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나나요? 잘 안 나요. 3살 정도까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많이 아팠다고? 네, 특히 폐가 약해서 자주 병원에 다녔대요. 호흡곤란도 자주 왔고요. 최영수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8년 전 김영희가 임신했을 때 초음파에서 태아의 폐 발육이 조금 늦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폐가 약했다고. 지금은 괜찮니? 지금은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아팠어요. 어르신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면 이런 느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최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그래, 고생했어. 오늘은,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 이민정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보기는 아쉬워하며 이민정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보가, 안녕. 내일 또 보자. 이민정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기는 아쉬운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보기가 정말 아쉬워하네요. 내일 뭔가 맛있는 간식을 가져올게. 보기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정말 이상해. 최영수도 보기의 행동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어르신, 저녁 잘 드세요. 응, 조심히 가라. 이민정이 대문을 나서자 보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정이 떠난 후 최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너무 많은 우연들이 겹쳤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것, 같은 생년월일, 폐가 약했던 어린 시절, 할머니 이름, 그리고 보기의 반응까지. 설마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8년간 간직해온 비밀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김영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기가 물어온 그 사진보다 더 선명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김영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영희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를 정말 많이 닮은 아이가 왔어. 그 아래에는 병원 기록지들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의 임신 기록, 출산 기록, 그리고 아기의 첫 진료 기록까지. 1996년 3월 15일 출생. 여아, 출생 시 체중 2.8kg, 폐 발육 지연 소견. 기록을 보며 최영수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정의 이야기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혹시 정말. 보기가 주인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가,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좋아했던 거니? 보기는 최영수를 바라보며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딸이 돌아온 건가? 최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자신의 곁에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28년간 버려두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희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우리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그날 밤 최영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8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의사 최영수와 병원 청소부 김영희의 만남,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숨겨야 했던 임신, 그리고 비극적인 이별까지. 영희야, 혹시 우리 딸이 정말 돌아온 건 아닐까?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건 아닐까? 보기는 주인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의 꿈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따뜻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민정이 올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제의 의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8시 30분, 최영수는 거실에서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도 함께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가, 그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일까?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영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 보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가, 진짜 기다렸구나? 최영수가 문을 열자 이민정은 작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보기 간식 가져왔어요. 벌써 사왔구나. 고맙다. 어제 약속했잖아요. 이민정이 들어오자마자 보기는 그녀 주위를 맴돌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기뻐했습니다. 보가, 이거 줄게. 어제부터 기다렸지? 이민정이 개 간식을 주자 보기는 받아먹으면서도 계속 그녀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보기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잘 안 받아먹는데. 최영수는 보기의 행동을 보며 어제의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럭저럭. 너는 어떻게 왔니? 멀지 않나? 버스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으세요. 이민정의 세심한 관찰에 최영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딸 같은 마음씨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들이세요? 민정아, 너는 혹시 어릴 때 누가 돌봐줬다고 했지? 최영수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릴 때 아팠을 때도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소풍 갈 때도 도시락 정성스럽게 싸주시고, 이민정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최영수는 2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니?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니?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간호사셨다고 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영희는 간호사가 아니라 청소부였지만 할머니가 손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그래,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야. 어르신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라도 계세요? 이민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당황하며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니? 전혀요. 할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봐도 그냥 넘어가시곤 했어요. 이민정의 말에 최영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는지.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원망스럽지 않니?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이유? 네,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이민정의 대답에 최영수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딸을 두고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착한 생각이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보기가 최영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도 이상해요. 요즘 자꾸 저한테 와서는 어르신 쪽을 바라보거든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보기가 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최영수는 보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용기를 낼 테니까. 어르신,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지 좋아. 그럼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제 약속했잖아요. 이민정이 부엌으로 향하자 보기도 따라갔습니다. 최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리 딸일까?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있을까? 부엌에서는 이민정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서 최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드셔보세요. 최영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김영희가 끓여주던 미역국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르신,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 정말, 정말 맛있어. 최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맛보는 그 맛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미역국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할머니가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위해 자주 끓여드렸던 미역국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 맛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최영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혹시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어르신도 참 감성적이세요. 이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김영희와 똑같아서 최영수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이민정은 최영수의 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등을 요일별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어르신, 약은 꼭 시간 맞춰서 드세요. 특히 혈압약은 거르시면 안 돼요. 고맙다. 혼자 살다 보니 자꾸 까먹게 되더라. 제가 매일 확인해 드릴게요. 이민정의 세심한 배려에 최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친딸 같았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파란색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김영희도 파란색을 좋아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나도 파란색을 좋아해. 하늘색 같은 밝은 파란색 말이야. 우와, 같네요. 역시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민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최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녀지간이니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요. 오후가 되자 최영수는 이민정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어릴 때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 있니? 계란찜이요.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도 계란찜이면 잘 먹었어요. 김영희도 계란찜을 잘 만들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다른 건 못 먹어도 계란찜은 먹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계란찜, 나도 좋아해. 내일 만들어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최영수는 이민정을 바라보며 확신이 더욱 섰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더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제 과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요. 이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거든.
그래도 이상해요. 마치 저를 예전부터 아셨던 것처럼 물어보시거든요. 이민정의 날카로운 관찰에 최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네. 하지만 이민정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최영수의 시선, 질문들, 그리고 보기에 이상한 행동까지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와 비슷한 사람을 아시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어르신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최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그냥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그런가 봐. 친딸처럼이요? 응,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이민정은 최영수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진짜 아버지는 모르지만 어르신이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이민정의 말에 최영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때 보기가 다시 다가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보기는 최영수를 바라보다가 이민정을 바라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보기가 정말 이상해요. 마치 저희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걔들은 눈치가 빨라. 실제로 보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김영희가 기르던 개의 새끼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민정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보가, 너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니? 이민정이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최영수의 손을 하찼다가 이민정의 손도 하찼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정이 돌아간 후 최영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비밀 상자를 다시 꺼내어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영희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영수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의사이고 나는 청소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1996년 1월 임신했다. 영수에게 말해야 하는데 두렵다. 그의 지위에 피해가 갈까봐. 1996년 3월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민정이라고 짓기로 했다. 민족을 사랑하는 정직한 아이가 되길 바라며 일기를 읽으며 최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민정이 바로 자신의 딸이 맞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정직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 보기도 주인의 기분을 아는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가, 이제 확실해. 그 아이가 우리 딸이야.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28년간의 공백을 설명하지? 최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영수는 이민정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김영희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가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있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작은 보조개라 잘 안 보이는데. 김영희도 똑같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르신은 정말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영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영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민정이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자신의 타액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영희야,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최영수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보였고 자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민정의 진심 어린 걱정에 최영수는 또다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그날 오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8%.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민정은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28년간 찾고 그리워했던 자신의 혈육이 바로 매일 자신을 돌봐주던 이 착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영희야, 우리 딸이야. 정말 우리 딸이 돌아왔어. 최영수는 서재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다음 날 이민정이 왔을 때 최영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어르신,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이민정의 말에 최영수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착한 딸을 두고도 28년간 외면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최영수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비밀의 무게와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기억나는 게 있니? 어느 날 최영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릴 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최영수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5살 때쯤 폐렴에 걸린 적 있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추측해 본 거야. 어릴 때 폐가 약했다고 해서. 그래도 이상해요. 어르신이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민정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이민정은 최영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이민정 1996년 3월 15일라고 적힌 글씨를 본 것입니다. 어르신, 이 메모는 뭐예요? 이민정이 메모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깜짝 놀라며 메모를 뺏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 생일 기억하려고 적어둔 거야. 제 생일을 왜 기억하시려고요? 생일날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이민정은 그 메모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생일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치고는 너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무슨 말이니? 요즘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요. 이민정의 직관적인 질문에 최영수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냥 너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이민정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이민정이 돌아간 후 최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할까? 우리 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보기는 주인의 고민을 아는지
조용히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만약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이민정은 최영수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글쎄요.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요. 이민정의 대답에 최영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최영수는 딸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그때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최영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보기가 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민정은 보기의 행동을 보며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어르신, 정말 저한테 숨기시는 게 있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보기의 행동, 어르신의 질문들, 그리고 저를 보시는 눈빛. 모든 게 이상해요. 이민정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최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네, 내가 곧 모든 걸 말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최영수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이요? 민정아, 만약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비밀이요? 어떤 비밀인데요? 정말 중요한 비밀.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비밀. 이민정은 최영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비밀이 저와 관련된 건가요? 최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관련된 거네요. 민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용기를 낼 테니까.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영수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보기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계속 짖어서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최영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민정은 병원에서 최영수를 밤새 간병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최영수는 이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어르신, 뭐라고 하셨어요? 이민정이 귀를 기울였지만 최영수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민정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을. 왜 최영수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최영수는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정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니?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최영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얼마 남지 않았어.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어르신이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가족. 최영수는 그 단어를 되뇌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만약 내가 정말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약의 이야기야. 이민정은 최영수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뭐든 들어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최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영수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정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직접 말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이민정에게 아빠가 28년 늦은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28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희와의 사랑, 숨겨야 했던 임신, 출산 중 사망, 그리고 28년간 기다린 이야기까지. 편지를 다 쓴 후 최영수는 그것을 특별한 봉투에 넣고 유언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민정이가 꼭 볼 수 있게 해줘야 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마지막 부탁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최영수는 이민정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죽으면 부탁이 하나 있어. 어르신, 또 그런 말씀을. 들어봐. 정말 중요한 부탁이야. 최영수의 진지한 표정에 이민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혼자 보내지 마. 장례식에서라도 누군가 한 명은 나를 위해 있어줘. 평생 혼자 살았으니 죽을 때만큼은. 어르신. 그리고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줘. 보기도 부탁해. 보기는 특별한 게야. 이민정은 최영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최영수는 이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민정이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최영수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안 돼. 집에서 죽고 싶어.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야. 이제 됐어. 내가 곁에 있으니까 됐어. 최영수는 이민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어르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도 어르신을 사랑해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최영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편지, 서재에, 노란 봉투, 편지요? 무슨 편지요? 하지만 최영수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민정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보기도 침대 곁에서 하루 종일 주인을 지켰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이. 다음 날 새벽
최영수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민정아, 내 어르신, 여기 있어요. 고맙다. 내가 내 딸이어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최영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민정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민정은 최영수를 불러보았지만 그는 이미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기는 주인의 시신 곁에서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가, 할아버지가 떠나셨어. 이민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던 분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이민정이 도맡아 했습니다. 최영수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그나마 이민정만이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최영수의 유언대로 화장하지 않고 묘지에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이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가, 내일이면 할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해.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듯이. 그날 밤 이민정은 최영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딸이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히 딸처럼 생각한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이민정은 자신이 곧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민정과 간병센터 직원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쓸쓸한 장례식이었지만 이민정은 최영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르신, 약속대로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이민정은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영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같은 것이었는데 이민정은 차마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서 그대로 함께 관에 모셨습니다. 저 종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께 소중한 것 같으니 함께 가시라고 해야겠어요. 오전 10시 관이 영구차에 실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기? 이민정이 밖을 내다보니 보기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관 앞에 서서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발로 서서 관 위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관이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보가, 왜 그래? 할아버지 편히 보내드려야지. 이민정이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개를 치워주세요. 장례 진행에 지장이 있어요. 장례 담당자가 보기를 치우려 했지만 보기는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보기가 계속 관을 흔들자 최영수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지가 관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작고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이민정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정아, 서재 책장 뒤 상자를 찾아라. 모든 진실이 거기 있다. 아빠가 무슨 말이에요? 이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최영수가 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남겨두신 것 같네요. 장례를 마친 후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간병센터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상자라니.
무슨 상자일까요? 이민정은 메모지를 꼭 쥐고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마치 빨리 가자고 말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수는 공원 묘지에 조용히 안장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이민정은 보기와 함께 최영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가, 우리 어르신 집에 가서 그 상자를 찾아보자. 보기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서재로 직진했습니다. 이민정이 서재에 들어서자 보기는 책장 뒤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거니? 이민정이 서재 책장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니 책장 뒤편에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 그리고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공증을 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최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유일한 상속인은 이민정 1996년 3월 15일 생이며 그녀는 나의 친생녀임을 여기에 명시한다. 이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생녀라고요? 이게 무슨... 두 번째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8%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 번째는 대전시립병원에서 발급한 1996년 3월 15일자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란에는 최영수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 란에는 김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기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김영이, 제 어머니 이름이...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두툼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하는 딸 이민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이민정에게. 아빠가 28년 늦은 편지를 쓴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가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편지를 읽으며 이민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때 대전시립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다. 그곳에서 내 어머니 김영희를 만났다. 그녀는 병원 청소부였지만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당시 의사와 청소부의 사랑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아빠는 비겁했다.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책임지지 못했다. 그리고 1996년 3월 15일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어머니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아빠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지만 구하지 못했다. 28년간 아빠는 항상 너를 그리워했다. 딸아, 아빠가 28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한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은 이민정은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보기는 이민정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를 바라보셨던 거구나. 이민정은 상자 안에서 김영희의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민정은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작은 표석도 함께 세웠습니다. 김영희, 사랑하는 아내이자 이민정의 어머니. 엄마 아빠, 이제 함께 계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보기가 두 분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보기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년 후 이민정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사랑나눔 간병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센터였습니다. 보기는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이민정은 매주 아버지의 묘를 찾아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보기도 함께 따라가서 묘 앞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28년간 숨겨진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이민정의 곁에서 충실한 가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영혼을 이어준 작은 천사로서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때로는 가장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마리 작은 개의 용기가 28년간 숨겨진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